낭뜨의 아침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잔 호텔이고요. 비교적 괜찮았어요. 다만 무덤뷰, 창문을 열었을 때 그 공동묘지가 펼쳐지는 그 무덤뷰가 약간의 흠이었지만 밤새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 지금 시각이 6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나오실 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그 루아르강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아르강 변을 따라서 이제 유로벨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엉제라는 곳까지 이동을 할 건데 약 100km 정도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6시 반이니까 잘하면 빨리 가면 오전 중에도 도착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드디어 유로벨로 6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여행을 함께 해줄 제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그 그래블 자전거가 여행용으로는 저는 좀 제일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전거를 가지고 왔고, 물론 당연히 이런 하드테일 MTB가 기어비가 좋아서 어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세가 그래블 자전거가 저는 제일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블 자전거를 선택을 했고요. 자전거는 알루미늄 자전거라서 또 튼튼하기도 하고, 타이어가 이제 38C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안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여행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짐은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드론이라든가 이런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고프로 관련된 장비들도 들어가야 되고, 45일간의 여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짐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kg 조금 넘게 짐을 준비가 됐고, 자전거도 한 10kg가 좀 넘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부수 장비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는 한 15, 16kg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무게는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로벨로 6 자체는 굉장히 평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어필이 아니면 평지는 사실 자전거 무게하고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유로벨로 6를 마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그마한 헤드라이트 달아놨고요. 요 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 공구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유로벨로 6 출발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 자세가 맨날 똑같아. 그거밖에 없어? 호텔에서 이제 나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루아르강을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루아르강 주변으로 이렇게 여의도 같은 큰 섬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2개를 건너서 그 루아르강 맨 끝쪽에 있는 유로벨로 6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여기서 한 2km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그 도로 옆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도시예요. 이 낭뜨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자전거 표시가 잘 돼 있고, 길이 이렇게 자전거 도로만 잘 다니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프랑스가 좀 더 자전거 도로는 조금 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벨로 6라는 6뿐만이 아니라 유로벨로라는 그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전 유럽에 펼쳐져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것이 루아르 강입니다.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놀다 오는 것 같네요.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 밤새 노는 것 같아요. 지금 루아르 강 이고 이 루아르 강을 따라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저 평범한 강 느낌이고, 네.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뜨고 있죠. 네, 여기서 바로 끊겨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가시죠. 아니, 여기 맞아요. 예. 드디어 이제 유로벨로 본선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는 잘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방금 이런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길이 좀 헷갈려요. 그리고 뭐 유로벨로 6라는 표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항상 이 강옆이니까 GTX 파일에도 여기가 유로벨로 6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 뭐 딱 유로벨로 6구나 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화살표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강 따라 이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걸 봐서는 뭐 맞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첫 번째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물은 뭐 그닥 맑거나 예쁘거나 뭐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그리고 평탄한, 아직까지는 뭐 어필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1도 없고요. 오로지 평탄한 평지입니다. 어필이 없어서 당연히 다운힐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네요.
조금 더 가서 가야 되는구나. 6700 D751번 갈게요. 유로벨로 6는 우리나라의 뭐 동해안도로처럼 자전거 도로도 있고, 뭐 우리 동해안도로나 그 뭐 제주도 도로나 국토정주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도로하고 도로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코스가 많잖아요. 역시 그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뭐 별도로 많은 도로를 그냥 다 일부러 자전거 도로를 깔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용자도 지금 우리나라 국토정주 이용자보다 훨씬 적어 보이거든요. D751번 도로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RAPPEL 이라는 마을인데 뭐라고 읽을까요? 불어로 라플? 라플? 라펠? 조용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표지판 안내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GPX 파일을 가지고 하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나마 좀 GPX 파일로 와서 좀 그나마 길을 좀 찾고 있지, 그냥 표지판에 의지해서는 아직까지를 봐서는 길 찾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유로벨로 6인 것 같습니다. 뭐 산은 없어서 숲은 아니지만, 그 숲길은 아니지만 그냥 그 강 주변으로 이렇게 오솔길이 예쁘게 나 있네요. 그늘도 아주 잘 져서 숲터널처럼 이렇게 그늘져 있고, 밑에는 비포장도로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로드 그래블을 타고 있지만은 노면 스트레스가 아스팔트보다도 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길로만 가면 뭐 3박 4일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벨로 길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아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그래도 시간이 일러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점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필이네요.
앞바퀴에만 좀 짐을 하중을 많이 주었더니 확실히 자전거가 많이 휘청거려요. 편안하게 주행이 안 돼서. 원래 짐은 뒤에보다는 좀 앞바퀴 쪽에 다룰 수 있으면 달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행을 이 자전거로 할 때는 앞바퀴에 그 포크 쪽에 제 그래블 자전거는 포크 쪽에 볼트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짐을 좀 무게가 있는 짐을 좀 배분해서 놓으면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뒤에 짐 실을 때는 무게 중심이 좀 낮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좀 무게 중심이 높으면 그만큼 더 휘청거리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이번에 유로벨로 온다고 그래도 아는 형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네요. 안 갖고 온 건지 뭐 어디서 빠뜨린 건지 에이 제게 아닌가 봅니다. 프랑스라서 유로벨로는 대부분 포장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비포장 트레일이 종종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길이 더 좋아요. 비포장 트레일이 달리는 질감도 좋고 타이어에서 바퀴에서 그 작은 모래들을 이렇게 닿는 자르르한 소리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일길을 좋아하는데 아주 매끈한 비단 같은 트레일이에요. 옆에는 떼제베 열차 노선이 있습니다. 어제 파리에서 낭트까지 타고 온 기차가 이쪽 라인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적지인 엉제 그쪽에서 계속 이 루아르강 따라서 열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로 내일 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안 날아가고 비행기가 이제 카스피의 흑해 쪽으로 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흑해 건너서 루마니아 근처를 지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올 텐데 남은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면 파리에 도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2시간 반 거리를 45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물론 직선거리는 뭐 빨리 오겠지만 유로벨로 6가 워낙에 이제 구비구비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직선거리는 2000km 조금 넘었던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전거는 그렇게 못 오니까 훨씬 많은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말하자면 비행기로 왔던 길, 열차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려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계의 평화가 조금 더 나아지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또 제 체력이 한계가 된다면 아주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될 텐데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끝에 가서 뭐 결국 배를 타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의미가 없어서 아유, 앞에 뛰어가시는 분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딱 봐도 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속도도
좋네요. 종아리 근육도 아주 멋지신데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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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아고 같은 데서는 서로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끼리도 인사하고, 걷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서로 반갑게 인사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 분들은 스페인 분들이나 그런 데보다 좀 무뚝뚝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인사도 많이 하지도 않고, 제가 인사를 먼저 건네야 그 중에서 뭐 절반 좀 넘게 하는 것 같은데, 한 3분의 2 정도는 인사를 하고, 또 3분의 1은 그런 채 많채.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 분들이 좀 더 각박한 것 같아요. 사는 것도 뭐 GDP나 이런 건 조금 더 높을 텐데 1인당 소득은 더 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식당이나 상점 같은 데서 우리 같은 관광객들을 좀 이렇게 맞이해주는 떼떼들 같이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맞이해주는 거 보면 그닥 그렇게 친절한 느낌이 안 들어요. 좀 퉁명스럽고 좀 삶에 지쳐있는 그런 게 보여요. 얼굴에 좀 뭔가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반면에 스페인은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밝고 뭔가 좀 여유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매번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행하기에도 안전도라든가 치안 상태도 사실 프랑스가 더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시골 동네로 오면은 뭐 프랑스도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지는 않은데, 치안이 뭐 안 좋지는 않은데, 뭐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스페인 분들보다는 좀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 나라의 국민들의 보통 행복도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데 결정적 요인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 경험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동상이 있네요. 이름을 잘 못 읽었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얘는 또 일로 가라고 그러고. 맞는 것 같아. 이쪽 길로 가는 게 일로 갈게요. R도 아니고 문도도 X도 아니고. 왠지 가지 말라는 말 같아. 다 뭐라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GPX. 예. 잠깐 쉬었다 갈게요. 보니까 팻말마다 지금 다 뭐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무너져 있고 공주 알리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리운 물 드시고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가도 될 것 같아. 얼마나 오래 길은 있어요.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공주보다 팻말이 별로네.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